K코인의 현재 상황 차트로 점검해 보시죠. 10번째 시간 무비블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7일 지금 K코인은 오늘 10번째 시간 무비블록으로 했습니다. 티커 MBL 업비트 거래소 기준 MBL입니다. 무비블록으로 선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무비블록에 대한 부분들로 찾았는데요. 무비블록은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무비블록에 대한 부분이 유의가 그동안 지정됐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졌어요. 지금 유의가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봐야 된다 이거를 떠나서 유의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 내용들에 대한 수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소개는 하자. 이런 측면에서 K코인의 10번째 시간의 종목으로 선택해서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수탁 유의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해서 살핀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유의는 풀려졌다. 무비블록 같은 경우는 MBL에 유통되는 코인들을 수탁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사실은 이제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들, 국내 일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을 오류를 일으키든지 그게 고의든 부주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혼선을 준 측면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리스크가 많이 커졌거든요. 그리고 인식도 많이 안 좋아졌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해소를 한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무비블록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무비블록은 판도라 TV, 판도라 TV의 영화 사업 부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또 판도라 TV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영화 창작자들에 대한 부분들, 프리마켓, 여러 영화와 관련돼 있는 컨텐츠 요소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를 블록체인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측면은 요 온톨로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온톨로지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가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무비블록도 같이 한번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온톨로지 때문인지 모르지만 약간 싱가포르나 중국 계통에서의 뉴스가 간혹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유의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비블록 같은 경우에는 판도라 TV 기존에 회사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판도라 TV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컨텐츠 회사가 있고, 여기에서의 블록체인 부분의 파트를 맡은 게 무비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판도라 TV가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를 대충 보면요. 판도라 TV는 우리가 2008년도, 2000년 초중반, 2010년까지는 꽤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판도라 TV에서 사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이 KM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KM 플레이어를 통해서 여러 서비스들, 동영상도 보고 하고 또 여기서 영상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국내 동영상 관련돼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플레이어들이 KM 플레이어가 있고 곰 플레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몇 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죠. 동영상 파트 부분에서 이때는 사실 유튜브가 뜨기도 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회사가 있다. 그런 부분들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무비블록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비블록에서 보면은 일단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이름도 무비고요. 내용도 무비입니다. 영화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의 큐레이터 여러 가지 부분들, 컨텐츠 마켓, 필름 마켓 이런 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를 잠시 얘기 드리면 2023년도 로드맵 발표 1월 25일 날 했고요. 유틸리티 활성화 방안 공개된 거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코인 자체는 초저가 코인으로서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작년에 위메이드 사태 이후에 코인 유통량 물량에 대한 오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실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사들도 올라왔죠. 영상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유통한다는 내용들이 실제 사업을 확대시키겠다는 의미로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은 보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영상들이 펼쳐나가고 있는 여러 시장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할지 여부는 그 부분은 제 전공이 아니라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
차트로 넘어가서 기본적인 차트 가격을 살피면서 무비블록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뭔지, 그리고 매매 시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어느 지점을 잡아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트 값은 업비트 기준이고요. 모두 다 일봉 차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무비블록은 업비트에서 보시다시피 저가, 초저가 중에 하나입니다. 초저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저가 코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펌핑적인 요소도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비블록에 대한 뭐 중장기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내 코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는 보지만 아직은 명확한 이렇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된 부분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자체도 아직은 많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해서는 보는데, 움직임 자체가 저가 코인의 특성상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유동성이 공급될 때 큰 폭의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트를 살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비블록을 차트, 일봉 차트를 전체를 보게 되면요. 차트 구간을 보면은 사실 여기가 여러 개의 매물대에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공략이 지금 지속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2021년도 움직임 때 큰 폭의 상승이 두 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 때는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한 약세의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좀 하락폭도 좀 컸고, 워낙 가격 자체가 낮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하락폭은 상당히 컸습니다. 37.8원까지 갔던 게 지금 현재 4원 정도니까 엄청 떨어진 겁니다. 차트에서 체크되는 값은 2021년도에 체크되는 게 두 개의 구간입니다. 이때 첫 파동에서 나왔던 구간 값들이 있고요. 여기 큰 파동에서 체크되는 값들은 앞에 뒤에다 제가 숫자 2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들 중요 지지장 값, 구간 이탈, 구간 끝, 값 체크하시고요. 이때 나왔던 움직임에서 나오는 중요 지지장 값 21.2원, 17.2원, 그리고 구간 끝, 구간 이탈, 이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역시 값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는 되돌림이죠. 여기에서 되돌림들을 보면은 여기 한 번 나왔고요. 추가 하락 상승 여기 두 번이 나왔어요. 여기는 오게 되면은 여기는 공략 가능한 측면에서 봅니다. 여기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하면서 따라가야 되고, 여기는 강한 저항이 잡힐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29원, 20원대 후반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차트가 오게 될 경우의 얘기입니다. 차트가 오게 될 경우의 얘기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29.7원과 31.9원 여기는 대응의 영역으로 보시라. 대응의 영역으로 보시라. 이렇게 접근한 이유는 여기에 하반기 때 나왔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하반기 때 2021년 큰 상승 이후에 두 번째 파동에서 많은 부분들을 매물로 흡수하는 움직임이 안 나온 종목들은 그 구간이 강한 매도 구간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로 차트 구간이 올 경우에는 대응의 영역으로 보자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간 끝값에 대한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꼬리가 지속적으로 두들기고 있어요. 그래서 17.6원은 17.6원은 공략 가능한 가능 범주 안에 잡아둬도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로 올 개연성은 열어두고 본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계속 차트가 찔렀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본다. 자, 여기에 움직임에서 그러면 요 밑에 구간의 움직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첫 파동 때 나왔던 중요 지지 장값이 21.2원, 17.2원, 8.92원, 5.37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후에 나왔던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움직임에서 보면 여기 두 값은 여러 차례 두들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략을 제대로 못했지만 여기 앞에서 한번 나왔고요. 여기 17.2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공략이 됐죠. 그래서 17.6원, 17원대 구간은 공략 가능하다. 여기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이어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봐도 될 것 같다 정도의 의견입니다. 근데 21.2원을 넘어서는지 여부까지는 여기는 저항의 역할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걸릴 개연성을 좀 염두에 둔다. 여기가 공략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항의 역할로 보고 여기는 공략 가능하다. 그래서 17.2원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에서 20원대로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항상 종가가 형성되는지를 본다고 했죠. 종가가 형성되는지, 일봉 종가로 형성되는지를 본다는 얘기는 차트는 일단 여기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가가 형성되면 조정폭이 지지라인이 올라온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래서 대응의 영역으로 본다. 여기도 대응의 영역으로 본다. 17.2원부터 21.2원 여기 구간대는 대응의 영역으로 본다. 예, 그렇게 여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 여기 8.92원 예, 여기 하방이탈하고도 계속 두들김이 나왔어요. 여기 돌파도 했고 여기도 나왔고 뭐 그런 측면에서 8.92원은 네, 가는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5.37원도 예, 하방이탈하고 나서 여러 차례 올랐기 때문에 여기 구간은 일단 가능권의 영향으로 둘 수 있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후의 움직임을 지금 무비 블록을 보일 때 차트 구간을 하나 더 체크해 놨습니다. 왜냐면 3월달 이때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반등 영역 안에 지금 차트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차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트는 5월달과 6월달 구간을 기준해서 많이 체크를 했어요. 예, 5월달과 6월달 기준으로 많이 체크했는데 지금 체크하는 것에서는 뭐 여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3월달 구간 여기 위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여기 구간 어떻게 공략이 이루어지는지도 같이 보는 관점에서 접근 체크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기 공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기 공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3월달 구간에 중요 지지량값 14.6원 그리고 13.4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 두 번의 공략이 됐고 여기도 세 번의 공략이 됐죠. 그래서 여기는 공략 가능입니다.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본다. 돌파 개연성을 본다. 그리고 구간 끝을 보면 구간 끝도 예, 되돌림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여기도 예,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 가능성으로 본다. 예, 5월달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5월달 차트예요. 5월달에 중요 지지장값 7.19원과 8.04원에 대한 부분도 보니까 예, 되돌림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략 가능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돌파 가능성 염두에 둡니다. 그렇지만 한 14원, 15원 여기 구간까지는 예, 일단 돌파 개연성으로 해서 건의 구간 안에 들어와 있다 정도의 관점에서 살핍니다. 물론 지금 현재 4원대에 있기 때문에 상승이 엄청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온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차트의 움직임이 지속될 때의 얘기입니다. 지속될 때. 자, 그러면 자, 5월달 구간하고 여기에서 현재 차트 올해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가 5월달 구간입니다. 예, 차트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여기를 본 이유는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이에요. 3, 4월 달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6, 7월 달에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 12월 달에 거래가 매도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나왔어요. 예, 앞 구간을 정도까지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 매도 거래량이 터지든 매수 거래량이 터지든 이런 부분들을 왜 중요하게 본다? 예, 그 부분을 예, 컨트롤 할 수 있는 예, 스마트 머니가 예, 진입해 있는지 여부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살핀다. 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십니다. 거래량 부분들. 그래서 여기 올해 상승 구간에도 보면 거래량이 예,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승하면서 거래량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예, 압도적인 거래량은 아니에요.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다는 측면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말은 아예 유동성에 따라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현재 움직임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서 차트에 영향을 주는 예, 스마트 머니가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예,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지지 저항 값에서 명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난지 여부도 같이 보죠. 자, 11월달 차트 예, 추가 하락이 나온 뒤에 발생했던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한 공략이 예, 2023년도에 나옵니다. 여기서 3.36원에 대한 공략은 지지 테스트 없이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3.66원에 대한 부분도 예, 지지 테스트가 없이 상승했다가 예, 이어서 나오는 조정에서 1월 말에 예,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반쪽짜리 지지지만 지지를 받았어요. 예, 지지를 받았습니다. 음봉 종가 지지가 아니고 양봉 꼬리로 찌르고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 제가 얘기한 거에는 반쪽짜리 지지입니다. 반쪽짜리 지지. 완전한 지지는 음봉 종가 지지입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반등에서는 여기에 대한 종가 확보를 못했지만 구간 끝값 4.26원 하면은 여기 위에서의 공략에서 2월 초에 움직임에서는 네, 반등이 나왔어요. 네, 종가 위로 올라갔죠. 종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5월의 하단 변곡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지를 못 받고 있죠. 네, 지지를 못 받았어요. 네, 추가 하락이 이어졌는데 4.26원에 대한 종가가 깨지고 반등이 나왔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예, 계속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 드릴 겁니다. 예, 구간 끝이 종가 지지가 깨졌는데도 되돌림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그까지 설명하기는 지금은 좀 힘들고, 예, 일단 구간 끝 4.26원에 대한 종가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예, 여기에 대한 공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구간 이탈 체크 포인트죠. 여기에 대한 공략이 이어졌는데 역시 종가를 형성을 못 시켰어요. 종가를 형성시키면 예, 절반값 구간 끝에 지지를 받을 여지가 높고요. 예, 그리고 중요 지지 장값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네, 좀 밑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네, 여기서 2월 차트 상승 구간에 형성됐던 중요 지지 장값들이 있고요. 예, 중요 지지 장값, 구간 끝값, 구간 이탈이 있는데 이 움직임은 예, 여기 어김없이 깨고 다 내려옵니다. 예, 여기까지 지지를 아예 못 받았으니까 여기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앞에 지지를 못 받은 자리는 예, 뒤에도 지지를 잘 받기 힘듭니다. 하고 거기는 유의미한 지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 방향 올라갈 때 예, 밟고 잠도 올라가는 정도의 역할만 해주는 거지 힘은 약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예, 이 움직임은 네,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깨졌어요. 예, 급락이 나왔어요. 예, 추가로 이어졌고 여기 구간 끝과 2월 차트 구간 끝이 다 깨졌죠. 예, 여기가 깨졌으니까 깨지고 내려온 이 움직임은 예, 다행히 예, 11월 3.66원 여기 됐었죠. 이렇게 됐던 여기에 세 번째가 된 거예요. 1, 2, 3 세 번째가 되고 다행히 2월 여기 구간에 구간 이탈 체크 포인트인 3.83원을 종가 지지했습니다. 종가 지지하고 나서는 구간 끝으로의 예, 회복 움직임이 이어져서 나왔어요. 이 움직임이 여기 종가 지지 여기 4.30에 대한 종가 지지는 확보를 하지 않고 11월 차트 구간에 4.26원에 대한 종가 지지만 네,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구간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그러고 나면 이 움직임이 예, 4. 여기 큰 구간에 영향을 받으니까 4.0, 4.5원 위에 차트가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예, 그 움직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로 보고요. 이 움직임이 추가로 여기 4.92원과 5.09원의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네, 바로 4.30원에 대한 4.3원에 대한 예, 확정적 지지 여부가 나와야지 네, 여기로 올라가는 힘을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강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4.92원과 5원, 5.09원 그리고 상단 변곡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3원의 확정적 지지가 필요하다. 무위블록에서는 예, 현재는 11월 구간의 구간 끝값은 지지는 받았는데 예, 여기에 4.30원에 대한 지지가 아직은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예, 그분 관점에서 지금 현재 봅니다. 지금 현재 무비블록의 일봉 차트에 나오는 202평의 움직임을 봐도 예, 현재 여전히 202평이 하락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런 경우에 여기 움직임에 202평을 기준해서 되돌림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예, 이때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지 거래량이 터지면 예, 그 거래량 움직임에 따라서 202평이 위로 방향을 틀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움직임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202평이 수평으로 갔다가 위로 꺾이는 과정들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 과정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여기 거래량이 안 터지면은 얘는 빠르게 이렇게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나온 거죠. 왜냐 이 구간에 영향을 받는 캔들이 나올 때쯤 돼서 얘가 꺾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움직임으로 갈 수가 있죠. 이렇게 갈 개연성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혹은 여기에 절반, 여기에 절반이죠. 지금 여기에 절반 구간에서 지금 꼬리가 잡혔어요. 예. 그래서 이 움직임보다는 이건 희망회로예요. 베스트한 움직임은 지금의 캔들이 하단 변곡 위에 종가를 만들고 양봉 종가를 만들고 예, 조정이 나와서 여기 2월 구간 끝값 4.3원에 대한 음봉 종가 지지를 확정 짓고는 거래량이 터지는 예, 양봉으로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게 예, 여기 202평을 빠르게 위로 트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훨씬 더 예, 효율적인 움직임인 거죠. 차트를 올린다는 입장에서는. 차트의 움직임이 빠르게 전환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고 예상인 거지 실제 차트의 움직임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 베스트한 움직임이 어떤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본 거고 그 움직임에서 예, 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디를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살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은 네, 여기 4.5원 예, 하단 변곡 위로 올라가서 양봉을 올라가서 예, 지지를 받을 움직임 4.3원에 대한 지지 움직임으로 나온 뒤에 예, 강하게 돌파 움직임이 나오면 좋겠다. 이때가 202평이 이래 돌아서는 지점하고 같이 연결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4.26원에 대한 뭐 더블 바텀 형태의 움직임이 나온 뒤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본격적인 움직임은. 그러면 무비 블록에서는 제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무비 블록을 본다고 하면 4.3원, 4.26원에 대한 더블 바텀 이 움직임이 확정되는지, 특히 4.3원이 음봉 종가 지지가 확정되는지, 이 과정에서 202평, 일봉 차트 202평을 꼬리로 한번 찌르고 말아 올려서 종가 지지로 마무리를 짓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매에 대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여기 구간에서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불안전한 상승이기 때문에 다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타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거 아닌 경우에는 안정적인 매매를 접근으로 한다면 4.3원과 4.26원에 대한 종가 지지가 다시 이루어질 때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면 좀 리스크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식의 접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83에 대한 부분들 지지 테스트 여부를 살펴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일단 종가 지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굳이 여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종가 지지가 다시 여기 4.26원에 대한 종가 지지가 깨지면 그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빠르게 매매 전략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거 아닌 경우에는 4.26원과 4.3원의 확정적 일봉 음봉 종가입니다. 일봉 음봉 종가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는 거는 괜찮은 전략, 리스크를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가 깨진다면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구간은 3.83원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지지라인 받은 거는 헛수입니다. 헛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중간이 없고요. 여기에도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포지션과 여기에 포지션을 맞추는 게 맞아요. 3.66원과 3.83원에 맞추는 게 맞아요. 여기가 깨지면. 그래서 무비 블록에서의 단기 혹은 뭐 진입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하면 우선 4.26원, 4.3원의 확정적 일봉 음봉 종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일봉 차트 202평을 꼬리로 찌르고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가장 베스트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202평을 기준으로 해서 되돌림 상승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움직임이 여기 중요 지지자 값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되죠. 여기에 확정적 지지가 있은 뒤에 여기에 대한 공략이 이어지면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깨진 상태에서 여기 밀어 올리는 거는 언제든지 여기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한 겁니다. 근데 여기 확정적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 돌파 기현성을 같이 보는 거예요. 5원대에서 10원대 구간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따라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매물대가 15원대로 보이는 구간대에 다 몰려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은 앞에 구간에서 보면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여기죠. 8원대 구간, 7원대 구간 거래량이 터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간에 8원대, 8.9원과 여기 구간을 보게 되면 한 6원대, 5원대에서 9원대 초반, 8원대 후반 여기에 매물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을 앞에는 열어놓은 상태니까 여기 움직임들이 확정적 지지를 받으면 4.3원과 4.26원에 대한 확정적 지지가 이어지면 위에 5원과 8원 끝 구간 사이에서 있는 매수 매물대 구간을 빠르게 회복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무비 블록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블록에서도 기존에 뭐 유의 떴을 때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물리신 분들 계시면은 구간에 왔을 때 주의 깊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